이 정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D램. D램. 자, D램은 아주 구조가 간단하죠. 1T, 1C입니다. 1T, 1C. 한 개의 트랜지스터에 한 개의 컨덴서를 갖다가 사용하면 되죠. 그러니까 직접도를 갖다가 SRAM보다는 SRAM은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메모리가 6개 필요해요. 한 비트 저장하기 위해서 트랜지스터가 6개 필요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한 개만 있으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집적도를 갖다가 굉장히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량의 메모리를 만들 때 우리가 이 D램을 사용하고 있죠. D램. 거기에 반해서 이제 6T가 요거 6배 많은 트랜지스터를 쓰고 있어갖고 직접도가 작아지지만 왜 이걸 쓰겠어요? SRAM은 6T지만 우리가 속도가 빠르죠. 속도가. 그래서 캐시 메모리 같은 것들은 다 SRAM으로 구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용량은 작아도 속도를 높이는 메모리가 또 필요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캐시 메모리용으로 우리가 SRAM을 이제 옛날에는 우리가 D램, SRAM을 같이 썼거든요. 대용량 메모리로도. 그런데 지금은 이제 대용량 메모리는 거의 D램으로 하고 캐시 메모리 설계할 때 이제 SRAM을 이제 캐시 저번에 공부했던 캐시 메모리 설계할 때 자, 이거는 아주 심플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비트 실렉터가 bit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bit. 여기다가 데이터를 가해주는 거죠. 데이터. 자, 여기에 또 마찬가지로 이게 잔뜩 있는 거죠. 요 모드 실렉트. 그래서 요쪽에 있는 1호를 선택하느냐, 1호를 선택하느냐를 갖다가 결정해 주는 게 모드 실렉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마찬가지로 여기 메모리가 잔뜩 있겠죠. 네? 여러 개 있습니다. 여기 또 비트가 있어갖고 이렇게 여기 잔뜩 이제 많이 이제 달리겠죠. 자, 그럴 때 요게 이제 요 로가 아니라 요 로를 선택하고 싶으면 여기 1이지 여기 나머지는 다 0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요 로가 선택이 되는 거. 요쪽에 연결되어 있는 D램 셀을 갖다 이용하겠다는 거죠. 자, 여기 왜 1이면 여기 ON 되잖아요. ON 되니까 여기에 값을 갖다가 가해주죠. 0 아니면 1을 가해주게 돼, 데이터를. 그러면 1이면 이것도 ON 되죠, 그죠? ON 되니까 여기로 전류가 흐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전류가 흐르니까 콘덴서의 전하가 충전되겠죠. 전하가 충전된 상태가 하이 상태. 전하가 아무것도 없는 방전된 상태면 0. 그죠? 그래서 충전 방전에 따라서 충전된 상태면 1, 방전된 상태면 0. 이렇게 메모리에 값을 저장하는 게 D램 셀에, 이게 한 비트 저장하는 셀이죠. D램 셀. 거기에 반해서 SRAM은
SRAM은 자, 왜 트랜지스터 6개입니까? 여기 1개, 2개. 나트 게이트는 어떻게 만들어요? 요게 바로 나트 게이트죠. 인버터. 인버터는 PMOS 하나, NMOS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자, 여기에 0을 가해주면 요거 ON, OFF 돼갖고 뭡니까? 출력이 뭐가 나요? 출력이 요거죠? 이게 뭐가 나요? 5V가 VDD 전압 여기 출력이 나올 거고 반대로 1이면 요게 OFF 되고 요게 ON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라운드가 출력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나트 게이트죠. 그러니까 나트 게이트가 바로 트랜지스터 2개 가지고 있죠. 그래서 2개, 4개죠. 4개. 그 다음에 요게 패스 트랜지스터 2개 해서 6T. 트랜지스터 6개 들어갑니다. SRAM 셀은. 한 비트 저장하기 위해서 6개 트랜지스터 사용해야 되지만 요놈은 바로 뭐예요? 트랜지스터 하나 쓰고 콘덴서는 어떻게 만드느냐면 그냥 트렌치 타입을 만들어요. 트렌치 타입. 요걸 갖다 우리 그 군인들 아시죠? 삽질하잖아요. 땅을 깊게 파가지고 우리 잠복 언닉이라는 뭐라나 은폐력 하나 군대 용어로도 까먹었다. 잠복 뭐 형사들 잠복하듯이 땅을 파놓고 여기다 딱 숨은 트렌치를 만들잖아요, 그죠? 그 트렌치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옥사이드를 갖다가 넣고 여기 폴리를 갖다가 여기다 넣어가지고 그 C를 이렇게 만들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기 돼 있지만 이제 문제가 바로 뭐냐면 구조는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겠다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만들어 보면 이거 콘덴서를 갖다가 이걸 갖다가 반도체가 굉장히 작은데 이걸 갖다가 깊게 팔 수가 없잖아요. 용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깊게 파야 되는데 깊게 팔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콘덴서 정전 용량을 크게 해야 우리가 값을 갖다 쉽게 읽고 저장하고 읽고 이렇게 할 텐데 이게 용량이 굉장히 작아요. 우리가 실제로 만들게 되면 작고 그 다음에 용량을 또 늘리기 위해서 이 반도체 이 모스의 크기도 사이즈도 굉장히 작아요. 굉장히 작으니까 여기에 뭐 집어넣어 읽어도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작아요. 그래서 구조적으로는 아주 심플하다 그랬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저게 저장되어 있는 값을 갖다 읽어내야 돼요. 정전용 전화가 있느냐 없느냐 읽어내는 그 회로를 만들 때는 굉장히 이제 복잡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DRAM도 마찬가지고 SRAM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마찬가지 이것도 용량을 갖다 늘리다 보니까 이 사이즈가 굉장히 작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트랜지스터 사이즈를.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값이 1이냐 제로냐 읽어내는 회로가 굉장히 이제 필요하게 되는 게 생겼죠. 문제가. 그래서 이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DRAM이나 SRAM은 기술이 뭐냐면 센스 앰플리파이어입니다. 센스 앰플리파이어. 값이 1이냐 제로냐를 읽어내는 회로가 필요하죠. 센스 앰플리파이어. 그래서 센스 앰플리파이어를 통해서 이 전화가 있나 없나를 갖다 우리가 센싱하는 거예요. 센싱하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값이 여기 1이면 제로 그죠? 여기 제로면 여기 1이 되겠죠. 나트 게이트를 갖다 백투백으로 연결해 놨으니까 여기 1이면 여기 제로 나와갖고 다시 여기로 들어오면 1이 되죠. 그죠? 백투백으로 연결해 놨으니까. 그래서 한 비트 셀이 결국 뭐냐면 나트 게이트 2개를 피드백을 거는 거예요. 무슨 피드백? 포지티브 피드백을 건 거죠. 포지티브 피드백. 여기에 값을 1을 넣어줬다가 뺑 돌아가고 다시 1이 나오게끔 그죠? 포지티브 피드백이죠. 예, 포지티브 피드백을 걸어서 우리가 한 비트 셀을 만든 거죠. SRAM에. 여기에 들어간 거 읽어내는 건 어떻게 하느냐? 여기도 마찬가지고 읽어내는 거 어떻게 읽어낼까요? 그 센스 앰플리파이어 이제 원리. 자, 여기에 전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바로 뭐냐면 비트 라인이죠. 비트 라인. 비트 라인에
요걸 갖다가 굉장히 많은 이걸 갖다 연결하죠. 로를 갖다가 굉장히 많은 로를 연결하죠. 지금 하나만 그려놨지만 여기에다가 굉장히 많은 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거 길이가 굉장히 패턴이 길어요. 뭐 실제로 만들게 되면 뭐 거의 100 마이크론, 거의 길이가 반도체에서 100 마이크론이면 굉장히 크죠. 네. 그 다음에 이게 길이가 굉장히 길게 되기 때문에 선이 굉장히 길면 뭐가 생깁니까? 여기에 기생하는 뭐가 생겨요? 카패시터가 생기죠. 구리선이 굉장히 길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 옥사이드가 있고 여기에 메탈이 굉장히 길게 있으면 결국 여기 실리콘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러면 이게 바로 뭐가 됩니까? 정전 용량이 되잖아요. 그죠? 정전 용량이 되니까 이 비트 라인, 이게 지금 비트가 데이터를 집어넣는 비트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기니까 여기에 기생하는 정전 용량이 크게 존재한다. 그죠? 거기에 반해서 요 안에 있는 정전 용량은 엄청나게 작죠. 예? 엄청나게 작아요. 그러니까 문제점이 이제 이거예요. 어떻게 이 굉장히 큰 정전 용량이 기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 전하의 변화를 읽어내느냐. 그래서 요게 요 변화가 거의 요 전하를 가득 채워놔도 여기에 영향을 주는 전압은 100mV도 안 돼요. 여기 있는 전하를 갖다 내가 읽어내도 변화가 100mV도 안 되는 변화가 생기니까 이 미수한 전압을 갖다가 변화를 읽어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핵심 기술이었죠.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맨 처음에 이 순수는 우리가 읽어내는 방법은 첫 번째 요 비트 라인에 1, 2분의 VDD, 요게 바이어스 전압이 VDD입니다. 그거의 절반 전압을 3V면 바이어스 전압이 3V면 1.5V를 가해주는 거고 5V라면 2.5V를 가해주는데 이걸 프리차징 시키. 프리차징 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 전압 발생기 회로 DC-DC 컨버터라는 회로가 있어갖고 DC-DC 컨버터에서 2분의 VDD라는 전압을 발생시켜 가지고 여기다가 가해준다는 겁니다. 5V로부터 2.5V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죠? 네, 그걸. 자, 그러면 여기에 2분의 VDD가 가해졌죠. 여기에는 전압이 뭡니까? 0V 아니면 풀로 차지시켜 놨으면 VDD 전압이겠죠. 0V 아니면 VDD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는 기생하는 정정 용량은 요거에 엄청나게 큰 거죠. 엄청나게 큰 거니까 여기에 전하가 2분의 VDD까지 충전되어 있겠죠. 그죠? 2분의 VDD를 가해줬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VDD, Q, VDD나 0 두 개 중에 하나 값으로 저장이 되어 있겠죠. 자, 프리차지 시켜주고, 두 번째, 요 모드 실렉트 있죠. 이걸 1을 가해준다 이거죠. VDD를 가해준다는 건 로직 1, 하이 상태를 가해준다. 하이 상태. 즉, 온 시킨다 이거죠. 이걸. 요 커패시터 읽기 위해서 이걸 온 시킨다 이거죠. 두 번째, 온.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있는 전하가 어떻게 되겠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겠지. 하나는 뭐예요? 중간 전압. 요거의 중간 전압을 탁 가해줬으니까 VDD라면
여기에 전하가 요거보다 VDD나 전하가 높죠? 전하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흘러나올 거고. 맞아요? 만약에 0V였으면 어떻게 될까요? 0V였으면 2분의 VDD고 여기 0V니까 전하가 흘러 들어가겠죠? 맞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2분의 VDD라고 지금 기생하는 이 콘덴서의 전하가 2분의 VDD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델타 V, 그죠? 굉장히 적은, 아까 100mV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100mV. 플러스면 뭐예요? 플러스면 여기에 전하가 플러스로 델타 V만 올라갔으면 무슨 뜻이에요? 여기에 1이 저장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일 때는 1이 저장되어 있다는 거고 마이너스로 델타 V만 떨어지면 0으로 저장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맞아요? 자, 그래갖고 요 각 비트 라인의 맨 마지막에 여기 뭐가 있냐면요. 센스 앰플리파이어가 다 달려 있어요. 센스 앰플리파이어. 여기 센스 앰플리파이어. 자, 그래 놓고 나서 세 번째가 뭐냐면 요 센스 앰플리파이어를 이네이블 하는 신호가 있어요. 요거 센스 앰플리파이어 작동해라 말라 하는 센스 이네이블, 센스 앰플리파이어 이네이블. 센스 이네이블 신호를 VDD로 가야죠. 즉 로직 1으로 가야죠. 자, 그러면 센서 앰플리파이어는 다음 시간에 얘기할 텐데요. 요거는 뭐냐면 여기는 미수한 전압 변화를 갖다가 감지해서 플러스 이네이블 되니까 센서 앰플리파이어가 작동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 델타 V 전압 있죠? 미수한 전압 변화를 뭐로 변환하는 거냐면요. 플러스 마이너스 VDD. 미수한 전압을 앰프시키는 센서 앰플리파이어잖아요. 그죠? 델타 V 100mV밖에 변화가 그 감지를 VDD로 마이너스 델타 V 전압은 마이너스 VDD로 마이너스 VDD 플러스 마이너스 VDD가 아니고 큰일 날 뻔했네. 플러스 델타 V면 VDD 마이너스 델타 V면 0V 그라운드 전압으로 바꿔버리는 회로가 바로 센서 앰플. 요건 다음 시간에 센서 앰플리파이어에 대한 내부 모양은 다음 시간에 일단 그 읽어내는 방법이 일단 비트 라인의 중간 전압을 가해줘야 돼요. 중간 전압을 가해주고 그 다음에 이 기생하는 콘덴서의 플러스 마이너스 미수한 전압 변화를 감지합니다. 그리고 나서 센서 앰플리파이어를 작동시켜가지고 0V 아니면 VDD 로직 1 상태로 변환해가지고 여기서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아까 뭐를 가지고 처음에 2분의 VDD 가져줬다. 그 다음에 뭡니까? VDD 1이면 VDD 0이면 0으로 바뀌었겠죠. 그렇게 만들어내고 난 뒤에 자 여기 있는 걸 갖다가 읽어내기 우리가 1인지 0인지 읽어내기 위해서 이걸 갖다가 전화를 갖다 끄집어냈죠. 이게 파괴됐죠. 과거에 저장되는 값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여기에 1이면 VDD 0이면 0으로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다시 어떻게 되겠어요? 리스토어 다시 이 값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리프레시 이렇게 해가지고 메모 디램 셀에서는 이런 식의 동작이 한번 읽어낼 때마다 계속 이 동작이 지금 반복되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까요?